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중 하나가 바람, 시간 그리고 떠나가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인연들이 하나 둘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이제는 연락이 뜸해진 동료들, 멀어져 버린 가족들. 그럴 때마다 허전함과 서운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이 흐르듯 사람도 흐르는 법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빨리 새어나가니 순리를 따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은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와 그것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떠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자고 조르고 예전처럼만 지내보려 애를 쓰죠.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숙식하며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밤새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죠. 혈압도 오르고 위장병도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참 이기적이었더라고요. 계속 곁에 붙어 있던 사람이 떠나간다는 생각에 두려워 내가 필요할 텐데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하며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내 곁에 머물러 달라는 것은 결국 나의 외로움, 나의 그리움,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진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마저 앗아갑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놓아주는 것이 건강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떠나간 인연을 붙잡다 보면 새로운 인연의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래된 화분에 말라 죽은 화초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시들어버린 화초를 버리지 못하고 물을 주며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라버린 화초는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화분 때문에 새로운 꽃을 들일 자리가 없었죠.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잡으려 매달리는 동안 우리 곁에는 수많은 따뜻한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정겨운 인사, 새로 만난 동호회 친구들의 배려, 심지어 가족들의 사랑까지도 알아채지 못하게 되죠. 얼마 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멀어지고 난 후 우울한 마음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아침 산책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지난해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예쁜 꽃들을 많이 만나요. 하지만 한 꽃만 보며 걸어가면 발밑에 다른 예쁜 꽃들을 못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인연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에 머무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마음도 병들기 쉽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은 비워야 맑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떠나간 인연에 매여 지낼 때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좋은 인연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소중한 만남들을 모두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밭에서 시든 꽃 하나만 바라보며 다른 모든 꽃들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인연을 붙잡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인생의 봄에 찾아왔다가 여름이 되면 떠나가고 또 누군가는 가을에 만나 겨울까지 함께합니다. 모든 계절이 아름답듯이 모든 인연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착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의 책임감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지금.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는데 떠난 인연을 붙잡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10년을 낭비했어. 절친과 멀어진 후로 매일 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시작했던 친구들은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김 선생은 서예를 배워서 이제는 전시회도 연다고 하고 박 선생은 등산 동호회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산행 길잡이 역할도 한다지. 나만 10년째 제자리야.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느라 오늘의 인연을 놓치지 말라.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야말로 진정한 황금기가 아닐까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 자유도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연륜도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65세 김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갑되어서 시작한 수채화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어요. 전시회도 열고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5년 전만 해도 옛 친구 생각에 집에서 우울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건강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느라 허비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황금기, 후회 없이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좋았던 추억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옛날 흑백 사진 앨범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 세대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 오래되어도 잘 보관된 사진은 그때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자꾸 꺼내보고 만지작거리다 보면 결국 지문이 얼룩지고 색이 바래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 사회도 서주고 아이들의 돌잔치도 함께 준비했죠. 명절이면 늘 찾아와 떡국도 끓여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억지로 초대하고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보내고 읽지도 않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다 결국 크게 다툼이 생겼고 이제는 그 30년의 아름다운 우정이 불편한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이 흐려지듯 억지로 잡으려 하면 좋은 추억도 흐려지느니라. 때로는 그리움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방법이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사진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린 생신상, 자녀의 첫걸음마, 친구와 함께한 여행. 이런 추억들은 있는 그대로 두어야 가장 반짝이는 법인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때의 좋았던 기억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자고요. 어쩌면 그것이 서로에 대한 가장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추억은 마음속 정원과도 같아서 자주 돌아보되 억지로 매만지지 않아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는 좋았던 그 시절 그대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건 어떨까? 그래야 먼 훗날 그 추억을 다시 꺼내볼 때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5번째, 모든 인연은 결국 늦가을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걷다 보면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지고 여름 내내 무성했던 잎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져야 하나 안타까웠습니다. 문득 30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엄마, 난 평생 엄마랑만 살 거야. 하던 아이가 이제는 결혼해서 타국에서 살고 있죠. 처음에 아들이 타국에 간다고 통보했을 때 저는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하듯 인연도 때가 되면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절에서 만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봄에 새잎이 나고 새가 둥지를 떠나야 더 넓은 하늘을 날 수 있다. 인연도 마찬가지라네. 놓아주는 법을 알아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보내주는 법을 알아야 다음 만남이 더 아름다워지는 법이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지듯 여름잎이 무성했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지듯 우리의 인연도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타국에 있는 아이가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여줄 때면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떠나보냈기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보내줬기에 더 행복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놓아주려 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보내주려 하면 더 아름답게 찾아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고 인연의 순리인 것을. 이제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믿으려 합니다. 때가 되어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만큼 새로운 인연도 찾아올 것이라고. 마치 낙엽이 지고 난 자리에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인연에는 제각각의 계절이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마치 봄날에 꽃이 지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순리임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보세요. 매일 아침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손주들의 제잘거림, 늘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현재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지만 편안히 흘려보내면 그만큼 마음도 평온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